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네, 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부터는 곳곳에 중요한 지역들을 이어주는 길, 고속도로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반대로 도시를 갈라놓고 있다면, 자, 이로 인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현장, 서울과 파주 문산을 잇는 민작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에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실시 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이 때문에 국토부와 고양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자, 이런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리는 바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간단히 짚어보고 할까요? 네, 문제가 된 게 2주 전인 지난 19일입니다. 고양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국토부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고양시와 원래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졸속 추진했다는 것이죠. 네. 고양시 소속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역시 이런 국토부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을 했고 6월 2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국토부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 없이 8월 6일이 6차 회의 날이었는데 8월 5일 실시 설계 승인 고시를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부를 신뢰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그냥 국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했는데 결국 고양시와 시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한 것입니다. 이는 국토부 스스로가 협의체의 기본 정신은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협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네, 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협의하자고 해놓고 하루 전에 강행을 발표했다. 뭐 뒤통수를 친 거죠. 정말 황당했겠는데. 자, 그런데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사업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고양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서울의 방화대교 북단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 문산을 잇는 총 34.7km의 도로입니다. 하지만 민경선 의원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계속해서 민경선 의원입니다. 또한 연결도로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도 해당 시, 구,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부가 원안대로 가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명서울로 내려가는 통행량이 실시 설계서에 의하면 59%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41% 자유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량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방화대교는 이후에 강서구와의 지역 소통을 위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취하는 노선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결국 고양시와 강서구의 지역 소통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왜 국토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자유로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협의 회신 공문을 통해서 이 같은 부분을 우려했는데요. 고속도로 지선을 통해서 진입하는 교통량이 늘어나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을 대비해서 개성 평양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계획돼 있다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철도입니다만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고속도로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뭐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선 그런데요. 하지만 민경선 의원은 이조차도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냉각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통일에 대비할 상황도 못 되고 대비해야 한다면 사실 대체도로로 제2자유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시민들의 생각,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발전의 호재로 보는 것이 상식인데 네. 시민들도 반대 목소리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시를 단절시키는 형태로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구간의 약 87%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언덕을 쌓아서 그 두 귀에 건설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성토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고양시에는 장벽이 아닌 높은 장벽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장벽에 통로를 만드는데요. 그마저도 상황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민경선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한 도시 단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대 아파트 6층 높이, 보통 3층 높이로 성토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면 결국은 마을 간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통로박스 계획이 24곳에 고양시 구간에 있는데 24곳 중에 교행이 가능한 너비 6m 통로박스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법적 기준인 높이도 4.5m인데 24곳 중에 4.5m 이하인 곳이 11곳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실사를 한 번이라도 나와서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라는 것은 소통이고 연결인데 단절이고 장벽이다. 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환경단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고양시의 산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국사봉, 견달산, 강매산과 같은 녹지, 즉 시민들의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고양 시민들은 이와 관련한 국토부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실시 계획이 승인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비상대책위원회 박평수 위원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세 낭비 사업이고 환경 파괴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 통행식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로는 통일을 대비한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임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에만 모든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양분하고 전부 녹지축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산림 훼손이 예상되는 국사봉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을 유보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뒤에 국사봉 구간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경선 의원의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아마 원안대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과 저희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우리가 2분의 1 정도가 절개돼서 낭떠러지로 전락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고 앞으로 산림이 훼손되게 되면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시행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반영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양 시민들의 우려, 불만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나요? 국토부의 최종 결정 과정을 남겨놓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경선 의원은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우선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시 계획 승인을 취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도로가 설계 도면상에 있다 보니까 이미 나 있는 도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를 고양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공청회 등 수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예정이고 강행한 승인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하고 전면 승인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향후 승인 취소 소송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고발할 뿐만 아니라 100만 고양 시민과 답보 상태인 서울 광명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지역 대책위들과 함께해서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일방적 실시 설계 승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토부의 결정에는 경기도가 그래도 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의 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싸우는 건 누가 봐도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도가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의 일방적인 이런 승인 결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입장을 표명해서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선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 김문수 지사 때도 제가 그 도정질이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경기도의 입장, 그다음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또 최근에는 남경필 지사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고양 시민이 피해 없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고, 또 하급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그만큼 고양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목요일의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 계획 승인 결정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